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구해주, 여러분들의 주식을 좀 구해드리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와 또 여러 가지 실적에 관련된 이슈들을 좀 모아보고, 마지막에 또 최종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고 많이 보유하고 매매하는 뭐 테슬라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었는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 보면 1년에만 한 4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전 고점부터 여기 이제 1년 전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요게 45%라는 거고, 요 최고점이면 이게 한 330달러 이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3분의 1인 거죠. 3분의 1.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한 67%, 한 70% 정도 주가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이렇게 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0달러에 우리가 요 전에 있잖아요. 주가가 200달러 오르기 전에 얼마나 사고 싶었던 가격이었을까요? 근데 지금은 안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요 때는 왜 사고 싶었을까요? 요 때는 계속 오르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오르고 계속 떨어질지는 사실 알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가격대가 과연 내가 충분히 나중에 봤을 때 싼 가격이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종목을 언급할 때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기업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이 테슬라고,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면 아마 댓글이 엄청나게 막 붙을 것 같은 이런 기업이고, 그래서 사라고 해도 뭔가 댓글이 많이 붙을 것 같고, 팔아라고 해도 댓글이 많이 붙을 것 같아. 두 번째 기업이 제가 봤을 때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도 워낙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또 많은 공부들을 하시고 또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으다 보니까 판단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업을 봤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중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치를 높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남녀가 연애할 때도 물론 이제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상이 있지만 뭐 저 사람은 나는 그저 안 끌리는데 저 사람은 되게 끌리나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떤 보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포인트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만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를 수 있거든요. 기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인지의 범위의 능력이라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뭐 자료도 찾아보고 뭐도 하고 뭐 확인해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 기업을 갖고 있는 기업분들 중에서 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분들한테 조금은 더 그런 고민들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그런 형태의 좀 컨텐츠로서 이 내용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는 이 네 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게이밍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뭐 메타버스 이런 뭐 가상 현실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이런 관련된 자동차 이런 쪽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 개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막 사업 부분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엔비디아의 현재 그림을 뭔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사업 부문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향후에는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하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반도체들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게이밍 부분들이 원래는 상당히 많이 차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전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46% 제일 높았고 데이터 센터가 한 40%였지만 지금은 요게 이제 바뀌었어요. 데이터 센터가 약 절반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주력이 됐어요.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도 매우 높았지만 게이밍 사업 부문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거의 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뭐 점유율이 이제
이제 사업 부문에 대한 점유율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 사업이 현재 엔비디아를 설명하고 실적을 끌어올리고 주가를 결정하는 사업 부문이 되겠고요. 향후에 이제 이 나머지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가상 세계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따라 올라오느냐, 요 사업 부문이 올라오느냐가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사업 부문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냐? 그러면 현재와 가까운 미래는 데이터 센터인 것 같고요. 나중에 미래는 뭐냐? 그러면 뭐 데이터 센터도 계속 미래겠지만 미래에 이제 뭔가 현실화될 부분들은 나머지 두 개 사업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엔비디아 계속 빠지는 이유가 뭘까? 최고점 대비해서는 3분의 1 토막. 1년 전 대비해서는 약 45% 정도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짚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단기적으로 실적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한 분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적이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겠는데 라고 하는 시장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 단기 실적의 불확실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업 부문 중에 하나가 게이밍 사업 부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게이밍 사업 부문들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진들이 주가 하락을 계속 이제 부채질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가 매년 아주 큰 폭의 성장들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꺾인 상태에서 내년도나 이런 데도 실적 가이던스가 높지 않고 조금씩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예상했던 데가 가까워질수록 조금 낮추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표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칩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CPU, 중앙처리 장치라고 해서 하는 이제 CPU하고 보통 일반적인 PC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다음에 GPU라고 해서 그래픽을 처리하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를 GPU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게임 쪽에 그래픽을 많이 써야 되는 쪽에는 CPU보다는 GPU를 통해서 속도를 엄청나게 많이 개선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런 많은 어떤 용량의 뭔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CPU보다는 GPU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 늘 확인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게이밍 사업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해서 그때도 GPU 관련된 이런 칩이나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나 이런 쪽의 가격들이 많이 폭락하면서 이 시장들이 안 팔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이쪽 부분들이 정확하게 추정은 예를 들어서 전체 게이밍 사업 부문 중에서 15%다, 20%다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딱 우린 몇 %라고 밝힌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게이밍 사업 부분 안에 지금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재고가 좀 많이 쌓이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 하나에다, 두 번째 새로운 신규 매출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코인 사업이나 채굴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코인 가격이 많이 폭락하다 보니까 이런 쪽 부분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오히려 과거의 고속 성장을 발목 잡은, 게이밍 사업 부문의 고속 성장을 탁 발목 잡은 이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데이터 사업 부문 상당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고 현황과 그 다음에 언제쯤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보시면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제가 여기 이제 테두리 친 것만 좀 보시면 실적 성장이 상당히 둔화된 쇼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3년도 2분기 기준에 분기 매출액이 67억 달러 했는데, 요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 이게 이제 고속 성장이 아닌 거죠. 고속 성장하려고 그러면 매출액이 그래도 최소한 두 자리. 그러니까 10%는 그냥 턱걸이라고 말씀드릴 수 같고, 한 15%, 20%, 많으면 30% 이렇게 성장해야 고성장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전년 대비 3% 성장한 거예요. 그럼 성장주가 아닌데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멈추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는 쉽게 하면 일명 가치주의 수준으로 시장에서 끌어당기는 거죠. 전 분기 대비해서도 약 20%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단기 실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여기 포인트에서 지금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예상 실적들이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3분기
이제 실적이 요 2분기는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6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하락. 2023년도 4분기도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 그렇다는 거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9% 하락. 그럼 뭐냐면 이게 성장주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줄 수 없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복되는 포인트들이 언제쯤이고 그런 사업 부문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봐서 이게 시점들을 좀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실적을 좀 요약을 좀 해보면, 요 자료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 IR 자료에서 제가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정도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매출액 부분들이 요게 상반기죠, 상반기. 예, 상반기가 요만큼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뭔가 많이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제가 그린 거예요, 옆에다가. 예, 깜짝같죠. 제가 여기 옆에다가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여기다 27042 연간으로 보면 2704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냐? 26914예요. 그럼 거의 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반기만 보면 꽤 늘었죠. 네. 상반기에는 꽤 늘었는데 연간으로 보면 거의 안 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반기에 성장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거밖에 못 늘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거의 똑같으니까 오히려 하반기가 매출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소금이 안 되고 이거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막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크게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다. 두 번째가 보면 이익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익률이 오퍼레이팅 마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인데 한 35% 정도로 줄었어요. 2022년도에는 47%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38, 31 하다 41, 47까지 갔으니까 주가가 뭐 매출도 엄청나게 늘죠. 여기 보시면 매출도 크게 늘었는데 마진까지 좋아지니까 뭐 말할 거 없잖아요. 많이 파는데 마진도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 이익이 거의 막 수직 로켓처럼 오르고 주가도 막 이렇게 로켓처럼 올랐던 거예요. 반대로 지금은 매출은 멈추고 이익률이 나빠지니까 어때요? 전체적인 이익의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주가가 다시 로켓에 올라갔던 그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분기 이익률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다. 최근 실적 요약을 좀 해드리면 세 번째가 데이터 사업 부문의 비약적인 성장이 있다. 이거는 엔비디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러니까 악재 중에 남아 있는 호재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보시면 이제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이제 51%까지 올랐어요. 그 전에는 보면 이게 2018년도거든요. 초창기에 이제 이때 데이터 센터 부분들의 사업들이 시작. 이때는 뭐 한 20%, 나머지는 다 게이밍 부분이었죠.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에 쓰여지는 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됐는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현재로서는 성장을 완전히 끌고 가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칩 그림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 DPU 있잖아요. DPU. 그러니까 아까 CPU, GPU, DPU가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세 가지 칩이 있는데 이 GPU, DPU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로세싱 유니트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보시면 뭐 데이터들 엄청나게 빅데이터들 처리하고 연산하고 스크래핑하고 처리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이 칩이 바로 이 DPU 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칩이 탑재된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모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들이 앞으로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 그냥 빅데이터 시대고 그죠? 많은 회사들이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는 프로세싱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서버일 수도 있고 서버에 들어가는 이런 칩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대는 이런 산업들이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향후의 성장 동력도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많이 끌고 갈 거고 게이밍 사업 부문은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지 않더라도 조금만 턴해주더라도 뭐 예전에 뭐 막 1년에 3, 40%씩 매출 성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한 20% 가까이 오는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가까이 오는 매출 성장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사업 부문의 이제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보면 2018년도부터 5년 동안 약 66%예요. 어마어마하죠. 매년 평균 66%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보면 작년 상반기에가 44억 달러였고 올해가 75억 달러였어요. 상반기에. 성장률이 71%예요. 연평균 성장률보다 지금 성장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꺾이고 있는 거 아직 여전히.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장률에서도 여전히 훨씬 더 높은 그런 성장률을 보이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사업 부문들은 이제 엔비디아에 상당히 좋은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조금은 잘 이렇게 실적 나올 때만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뭐 산업 부분이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부문 매출 부문 회사가 게이밍 부분이 뭐 되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좀 보면 여기 이제 요건 연간인데 2022년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게이밍이 60%, 데이터 센터가 58% 정도 성장을 했는데 최근 분기를 보세요. 최근에 지금 실적 발표한 걸 보면 게이밍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33% 하락이에요. 33% 하락. 그 전분기 대비해서는 44% 하락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게이밍 사업 부문들이 결국은 엔비디아의 실적과 주가를 딱 발목 잡고 있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이밍 사업 부문들이 조금은 바닥을 치고 좀 회복을 해야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이 오롯이 이제 여기에 좀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이밍 부진이 왜 그러냐? 게이밍 부분 부진은 그럼 이유가 뭐냐? 요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통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뭐 이런 칩들을 만들면 사가지고 가는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셀인이 있고 뭐 셀아웃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엔비디아가 팔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서 또 유통시키는 유통 채널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채널이라고 하는데 요 회사들의 이렇게 들어가는 물량을 셀인 물량이라고 해요. 유통해서 이제 파는 걸 셀아웃 물량이라고 하는데 요 셀인 물량들이 축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하는 데서 이제 주문을 덜 하는 거죠. 왜냐면 갖고 있는 재고부터 일단 소진해야 되고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 나오기 전에 기존 것들은 빨리 일단 좀 소진한 상태에서 그 다음 제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재고 조정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의 재고들이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38억 달러 정도가 재고가 나왔는데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3%, 전 분기 대비해서도 한 22%예요. 보면 이런 재고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매출과 함께 늘어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팍팍팍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매출액이 완전 급증하고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안 팔리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22억 달러, 26억 달러, 31억 달러, 38억 달러 올라가는 비율이 상당히 지금 금액 자체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뭔가 재고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구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재고가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안 팔려야 되는 거예요. 팔리면 재고 자산이 많더라도 계속 팔려나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재고 자산이 결국은 팔리면 다 매출이니까. 그때 이제 봐야 되는 게 재고 자산 회전일수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규모의 증가와 함께 회전일수도 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과거에는 한 80일 정도에서 100일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가 최근에 뭐 100일선에 있다 지금 다시 한 120일 정도로 해서 한 3주 정도가 늦어진 거죠. 한 21일이니까 3주 정도가 더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실제로 이제 아까 회사 측에서 밝혔던 유통회사에서 어떤 재고 그러니까 주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늦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생산은 하는데 이쪽으로 아직 물량이 안 넘어가고 있으니까 회사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쌓이니까 이게 날짜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턴을 한다 그러면 매출액이 늘고 재고 자산도 좀 줄고 재고 자산이 줄면서 이 재고 자산 회전일수 이 차트가 꺾여야 돼요. 이게 꺾이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이게 재고가 빨리 해소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볼 때 재고 자산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셀인이라고 하는 그 물량이 다시 늘어난다는 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요건 거죠. 재고 자산 회전일수가 줄고 있으면 저쪽에서 상당히 물량을 빨리 뽑아가고 있구나. 그래야지 재고가 빨리 뽑히고 재고가 빨리 뽑힌다는 게 재고 자산 회전일수가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회전일수 차트는 조이스탁에 들어오시면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기마다 데이터가 실적 나올 때만 다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니까 요 변화 포인트를 잡고 만약에 엔비디아를 좀 이렇게 내가 매수를 처음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저게 꺾이는 지점이 가장 뭐 훨씬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좀 더 올라와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더 그 문제가 해소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같이 체크해 보면 문제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하고 현금 흐름은 늘 같이 체크해야 돼요. 영업 활동 현금 75억 달러고 계속 늘고 있으니까 뭐 엔비디아가 재고로 인한 혹시 현금이 문제가 생기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어요. 매우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현금 흐름이 하나가 있었는데 투자 활동에서 이렇게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밑으로 갑자기 급감했다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밑에 마이너스가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다 유출되는 거고 위에 플러스 현금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로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투자로 현금이 나갔다. 그 투자는 기업들이 어디다 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금 흐름표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회사를 인수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회사의 어떤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거나 이런 게 투자나요. 그런 것들을 하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는데 돈을 쓰면 마이너스로.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좀 궁금해서 2021년도 4월에 이스라엘 반도체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샀어요. 이게 뭐 데이터 관련된 반도체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수해서 이쪽에 진짜 엔비디아가 완전히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 승부를 거는구나. 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많은 이런 칩들을 생산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9억 달러를 인수하면서 뭐 투자 활동이 기록이 됐고 그 일이 없으니까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다시 투자하면 다시 내려오고 투자가 좀 줄면 올라갈 거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현금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럼 실적을 좀 봐야겠죠. 실적은 이제 1월 결산 법인인데 내년도 2023년도 1월까지의 실적은 안 좋다. 매출액 0.5% 늘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매출 성장률이 훨씬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안 좋더라도 놀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안 좋더라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시장에서 별 기대가 없잖아요. 이미 주가는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얘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주가가 터냈나? 라고 하면서 주가가 업사이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시장에 어쨌든 지금 기대가 없는 거예요. 네, 없는 상황. 주당 순이익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202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5개월 남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일어난 실적들은 매출액이 두 자리를 회복하고 있어요. 매출액이 13%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은 32%니까 뭐 순이익 규모로 보면 어쨌든 잘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가 이끌고 가겠지만 게이밍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실적들이 뭐 조금만 받쳐준다고 하면 저 두 자릿수 성장도 그래서 10% 초반이 아니라 10% 중후반대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은 어차피 컨센서스들이 계속 뭐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뭐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2024년도 내년도 2월부터의 실적은 고속 성장하는 원래 시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팍팍 튀는 이런 식의 성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2023년 주가를 대폭락시켰던 요 시기는 지금 지나가서 그 다음 단계로 또 하나의 성장하는 첫 그 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기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권사 투자 의견을 보면요 전체 32명이 애널리스트 의견을 냈는데 23명이 바이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매수 의견이고 목표 주가는 200달러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현재 112달러 대비해서 78%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엄청 싸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증권사에서. 어떤 분은 320달러다. 지금은 110달러니까 320달러면 예전에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이 최고가가 저 정도 320, 330이었으니까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뭐 이제 다양하게 좀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보실 때는 꼭 이 움직임을 같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하향하기 본격적인 하향은 요 시점이거든요. 근데 요 시점이 이미 주가는 150달러였어요. 목표가는 320, 30달러 있을 때 거기서 목표가를 하향을 시작을 했는데 이미 주가는 150달러대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표가를 하향해 주려면 이 떨어지기 전에 하향을 해줬어야죠. 목표가가
330달러를 계속 유지하는데 주가는 계속 빠져서 150달러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하향을 해요. 250까지. 그리고 다시 반등하다가 다시 또 하락하니까 이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주가가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적정 주가는 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목표가가 하향했습니다라는 리포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왜냐? 주가가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도 나왔네요. 10월 11일 날 보니까 248달러에서 210달러. 지금 115달러거든요. 9월 21일 날도 역시 230달러에서 210달러인데 요 리포트 나올 때 보면 132달러. 이미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목표가 하향이니까 목표가 하향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되게 나빠지네. 하향해서 목표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주가가 얼마나 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후행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종목 진단하고 AI 적정 주가 값을 좀 알려드리면 88점이에요. 미국 상장 기업들 거의 한 6,100개, 6,200개 중에서 엔비디아 평가는 21위예요. 그러니까 초우량주예요. 초우량주. 요 미래 성장성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2024년도의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아까 그 데이터 부분은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10월, 11월, 12월, 1월 이러면 이제 사실상은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8개월이 더 그 다음 연도를 봐야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는 엔비디아의 2024년도 회계연도. 그 회계연도가 2023년도 2월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실적들을 감안했을 때는 성장성이 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상당히 낮았었는데 이 부분의 점수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엔비디아를 좀 봤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엔비디아 과거에 이때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AI가 계산한 데이터 적정 주가를 보면 이때 주가가 264달러였고 적정 주가가 130달러였어요. 적정 주가 130달러. 그러면 이게 뭐 터무니없다고 막 얘기했겠죠. 뭐 이게 너무 싸게 제시하는 거 아니냐. 근데 보면 지금은 130달러보다도 더 떨어져서 그쵸? 예, 이 뭐 지금 아까 110달러 정도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 지금 주가는 오히려 지금 적정 주가는 오히려 160달러예요. 요때보다 이때는 적정 주가가 130달러였고 지금은 160달러예요. 한 30달러 정도 더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버는 가치가 올랐으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주가가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져서 지금의 주가 위치는 저평가와 매우 저평가 사이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 1월까지는 게이밍 사업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뭐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모멘텀이 상당히 단계에 낮아지긴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회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유통이나 재고에 대한 물량들, 아까 셀인 물량들이 내년도 2023년도부터는 회복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매출과 함께 이익률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업 부분이 고성장하고 있고 이 사업 부분이 향후에도 이 산업을 전체적으로 막 바꾸는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서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기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2분기 정도는 마이너스 성장이겠지만 3분기째부터는 플러스로 전환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투자자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연말이나 내년 1분기 정도가 좀 좋은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이미 나는 300달러에 샀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시점이면 조금은 더 추가해서 단가를 조금 낮춰 놓으시거나 그럴 돈이 없다 그러면 계좌를 닫고 이 회사가 아까 실적이 턴하는 1년 정도는 그냥 난 1년짜리 적금을 들었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두시면 좋은 기업이고 현재 밸류는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분기 실적이 턴하거나 재고자산 회전이 꺾이는 것들을 확인하고 가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데이터들을 매분기 좀 체크해 보시면서 뉴스도 보시고 그런 것들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주식들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